네, 전해드렸듯이 북한이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7명의 사전점검단 방난 계획을 돌연 중지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네, 급물살을 타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어제 오전에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포함된 사전점검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깜짝 제의를 했는데 네네. 이후에 이제 어젯밤에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겠다는 것도 또 취소하겠다는 것도 깜짝으로 통지를 한 건데 네네. 좀 어떻게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11시간 만에 지금 이제 반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좀 아쉽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지금 남북 관계가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또 북측 예술단이 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처음 오는 겁니다. 예. 또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일행이 만약에 오늘 오게 됐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의 북측 인사의 방남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이 돌연 중단되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그 북측 예술단 선발대가 아예 안 온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중지란 표현을 썼고 그래서 그 앞으로 올 가능성 뭐 저는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두 가지 측면을 북측이 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최초의 방남이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뭐 우리 언론도 그렇고 상당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헬기를 띄워서 그 현송월 단장의 동선을 뭐 촬영한달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그 상당한 언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 이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예. 북측에서는 이 선발대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서울과 강릉에서의 공연 장소랄지 이런 데 좀 차분하게 그런 장소를 좀 확인하는 그쪽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좀 더 실질적인 일을 하기엔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우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그다음에 한미의 제재 이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북측의 불만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서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전개하는 이 부분도 지금 북측에 이제 좀 불만스러운 뭐 이것이 좀 작용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북측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그다음에 한미의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안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뭐 잘 분석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북한 뭐 전체 이번 참가자 전체에 대한 문제이냐 아니면 예술단 방남단이냐 이제 좀 영역을 두고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또 뭐 일부 언론들은 이제 운전석에 앉기 위한 뭐 밀당이 아니냐.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북한에 거의 지금 조수석을 양보한 거 아닙니까? 예. 북한도 뭐 조수석 이상을 바라지는 않고 운전석에 앉을 생각은 뭐 바라지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북한은 이제 뭔가 우리 이 올림픽 잔치 오는 걸 뭔가 자기네가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로 나가기 위한 이것을 하나의 시발점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뭐 운전석까지 바란다는 건 조금 도가 넘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송월이라는 인물이 이번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 현송월이 비중이 좀 북한에서 높지 않습니까? 예. 이번 판문점 대화에서도 보면 유일하게 차석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원이 따라 들어와서 챙겨준다든지 또는 악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중앙선에 가까이 손을 내미는데 이 현송월은 자기 손에 딱 그 손을 놓고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해서 정말 우리 악수하는 파트너가 오른발에 힘을 안 줬으면 자빠질 뻔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예. 현송월이 역시 힘이 세긴 세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게 북한이 지금 최초로 해외에 또 우리 한국에 보내는 응원단이고 예술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게 많겠지만 왜 중지를 했는지 뭐 몇 시간 후면 또 북한의 해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 사태가 뭔가 올림픽 전체에 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태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네.
어제 온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안 온다고 해서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운전석에 앉기 위한 뭐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밀당 전략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제 말씀을 안 박사님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제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는 한반도 주변 정세 차원도 그렇고 이번 평창 올림픽의 북측에 지금 1대 7단 그러니까 선발대를 비롯해서 네. 7개의 단체가 이제 내려오는 이런 뭐 그야말로 엄청난 인원이 지금 내려오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 상황에서 최대한 어떤 북측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보여줬던 그런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벗어내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내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금 한국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 또 국제사회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쪽보다는 여전히 평창 올림픽은 오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 제재나 또 미국의 그 전략 항공모함 이런 전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지금 시작할 때 좀 명확하게 좀 표현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남측에 좀 끌려가기보다는 또는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정책에 끌려가기보다는 북측이 뭔가 판을 좀 갖고 또는 북측이 판을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서 또는 자신들이 뭔가 판을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그 중지 조치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이유를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잠시 전에 이제 현송월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지금 지나친 관심 때문이 아닐까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앞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옛 애인설을 겨냥한 듯이 남조선 보수 언론들이 고약한 악설을 쏟아내고 있다. 잔치상이 제사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북한으로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일부 언론들이 이제 애인설을 자꾸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최고 존엄과 관련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현송월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뭐 어느 연예인이나 어느 나라의 뭐 연문설 스캔들은 다 있지만 이게 다름 아닌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고약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과연 그게 진상이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낭설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마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현송월이가 그만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리니까 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고 뭐 이번에 그 대표단이 나오는데 차석 대표로서 수행원을 데리고 왔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와, 저 여성은 왜 김정은이 저렇게 신임을 하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낭설이 자꾸 부풀려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거북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을 좀 적게 내보내면 그런 설이 덜 나오는데 이번에 또 와서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뭐 헬기까지 띄워서 이제 현송월의 동선을 취재하고 그러면 이것이 또 그런 설과 자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에게 그동안 그게 보고 안 되다가 보고 되니까 그럼 현송월을 이번에 빼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든지 뭐 이제 조금 있으면 해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연유로 아마 이번에 갑자기 중단된 하나의 작은 이유가 되지는 않았겠는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현송월 단장에게 좀 이목이 집중된 게 사실인데 이 여자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베이징 회군을 주도한 만큼 이번에도 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현송월은 지금 안창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입니다. 북한 노동당 내에서 한 20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북한의 아마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에서는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북한 내에서 현송월이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현송월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였고 또
북측에서 그 예술인들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융숭한 편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현성월이 아마 행정적으로도 북한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그동안 해왔고 상당히 좀 뭐 똑똑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현성월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것은 뭐 한국 사회에서 그런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 그다음에 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의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친다면 뭐 거의 남북 관계 대화가 뭐 한 1,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뭐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언론에 관심을 갖는 건 저는 뭐 좋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또는 자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언론도 좀 더 지금 상황들을 좀 더 신중하게 또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좀 보는 뭐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개막이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중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단순 연기인지 아니면 취소될 것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까요? 글쎄 저는 뭐 단순 중지가 아니겠는가. 뭔가 예. 북한의 내부 사정이나 또 현성월이 그 책임자라는 데로부터 뭐 예술단 공연이라는 게 물론 빨리 와서 그 현성월이랑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공연 뭐 시설 뭐 인원 조명 다 보고 가서 자기네가 규모를 준비하면 되지만 예. 뭐 사실 국제 공연 어디 봐도 뭐 그걸 그렇게 사이즈나 뭐 이런 면에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북한도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현성월 책임자로 하는 이 박람단의 일단 중지를 뭐 이번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북한의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예. 지켜보면서 과연 북한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뭔가 좀 계산서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데로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하고 또 이미 남북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이제 평창 참가를 선언했는데 예. 물론 뭐 김정은이 과거에도 뭐 최고위급 회담 못할 수도 없다. 신년사에 이렇게 하고는 최고위급 회담은 그냥 뭐 핵실험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무조건 김정은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번은 뭐 고위급 회담도 했고 실무 회담도 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북한이 또 뭔가 저걸 저렇게 하면서 또 요구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가 그걸 못 들어줄 이유는 없고 지금 뭐 저기 스위스에 가 있는 그 북한의 체육상 김일국 체육상의 태도도 이 연합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고자세더란 말이죠. 우리 기자들이 뭐 질문하면은 뭐 또 이제 뭐 고약한 기사나 쓸까봐 상당히 북한의 이 사람들이 지금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노이로제가 가져온 일시 중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북한이 이렇게 입장을 번복한 게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고요. 뭐 2013년에 이산가족 상봉, 이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이 추진될 때도 회담이 거의 임박해서 이 사흘 앞두고 연기를 발표했고요. 2015년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허가했다가 하루 전에 취소한 바 있습니다. 네. 좀 이 정도면은 입장 번복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두 차례 사례가 있었고, 뭐 20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예. 2013년 9월달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 이때는 북한의 조평통에서 남북 대화를 동족 대결에 악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그 입장들을 내놓으면서 그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네. 또 이제 반기문 총장의 방북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사전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그때 아마 개성 정도에 가는 걸로 지금 그때는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중지를 시키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북한에서 이런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판단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기준과 북한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준들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예. 또 북한 입장에서는 남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 상당 부분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는 부분이랄지 또는 북측에 대한 우리 남측 인사들 또는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 말 실수 또는 말이 또 과도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그런
초청을 한달지 또는 또 어디 내려온달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좀 더 이 상황들을 좀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좀 호흡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우도 아마 북측이 좀 너무 속도가 빨라지는 것.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도 물론 속도를 북한도 빨리 지금 1월 1일부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 또 그 과정에서 그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북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 좀 극복하는데 이런 쪽보다는 좀 아주 자극적인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부담 이런 것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김정은 신년사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일시적인 중단으로 좀 보이는데 남북 관계는 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 남북 관계 전반이라는 게 항상 주변 정세나 이게 영향을 받는데 이번엔 이제 남북한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평창 참가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지금 전략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까 김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칼빈 선호가 다가오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군사적 외적 요인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당국자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 사안에 따라서 이번 평창 이 올림픽 참가가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작은 것, 이것은 결국 아니게 아니라 북한이 너무 지금 한 20일 만에 너무 빠르게 가니까 약간의 그 브레이크를 밟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또 이니셔티브에서 자신들이 너무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밀당을 해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을 좀 컨트롤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북한이 이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로서도 뭐 북한에 지금 마식령 스키장까지 가서 축제도 해주겠다는 걸 우리 스스로 제안했고 이것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많은 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적 옵션이다 뭐이다 해서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북한 주민들은 전쟁의식을 다 느끼고 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뭐 사실 시혜는 우리가 베푸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북한도 뭐 안전도 누릴 수 있고 안보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전반이 물론 이게 올해 전체 2018년 전체 농론하기는 좀 힘든 요소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2월 8일 뭐 군사 표레이드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4월까지는 그럭저럭 순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크게 뭐 장애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이 한반도기 사용 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또 어제 급하게 돌연 사전점검단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갈등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20, 30대 청년들의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의 남북 관계 차원에서 이제 남북이 지금 뭐 1월 1일부터 숨가쁘게 지금 평창 올림픽의 단일팀 문제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제 결정해 오고 있고 오늘 이제 로잔에서 최종 아마 단일팀 그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아마 합의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제 20대, 30대의 생각은 이제 그러한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도 우리 선수들의 어떤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CG로 나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의견이 뭐 구성할 필요는 없다에 많이 쏠리고 있군요. 물론 이제 저런 의견들은 저는 이제 좀 바뀔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정부가 세세하게 좀 섬세한 부분까지 좀 제대로 일들을 좀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좀 충분히 좀 설명도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에 1월 1일부터 이 숨가쁘게 달려온 이것 자체가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남북이 뭔가 합의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그런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랄지 또는 지금 그 아이스하키 팀에게 가해지는 좀 불편함들 또는 거기에서 좀 손해보는 부분들 이런 것을 좀 더 대승적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런 과정에서 저는 뭐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만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는 이런 정부의 좀 자세가 뭐 지금부터라도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현명하게 좀 흘러가야 될 텐데 네.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오후에 IOC 본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남북 대표단 IOC 회담이 이제 오후에 열리는데 일단 돌발 변수는 없을까요?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미 장웅 북한의 IOC 위원이 가서 이제 그 바흐 IOC 총재와 이제 이미 합의를 받고 예. 지금 북한의 체육상 김일국 체육상과 우리 도종환 저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선수를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스하키라든지 뭐 알파스키라든지 몇몇에서 이제 몇 명이 오느냐, 이 숫자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은 예. 될수록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 선수 준비해놓으라고 애쓴 우리 선수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우리 저 젊은 2030 세대의 정서라든지 이걸 고려해서 될수록 우리 선수가 많이 나가도록 이런 데서 이제 숫자의 충돌은 있을 수 있으나 예. 뭐 그 북한 선수단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총체적인 그 합의에는 지금껏 IOC가 중재를 잘하고 어느 정도 남북한이 이미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런 규모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이 잘 합의가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